뇌피셜로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CG를 쫙 빛을 깔아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CR처럼 이렇게. 그거 하룻밤 사이에 바뀐 건 누가 봐도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나 비판에 불복한 거란 말이에요.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그건 맞아. 그러나 이 진실은 이 수첩 안에 다 있다. 그 진실을 밝혀봐요 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뭐 저희가 물러나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어요? 대법원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얼마 전 예를 왜 기억을 못합니까? 그랬군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라고.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 모드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 커튼콜의 정신적 지주이신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어떻게 김근식 교수랑 저랑 뭐 친구이긴 하지만 제가 더 훌륭하다는 얘기가 시중에 많은데 네. 김근식 교수는 정신적 지주고. 커튼콜의 정신적 지주라고. 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커튼콜 그래도 처음 그렇죠. 나왔잖아. 자주 나와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양보할 테니까 커튼보이 커튼걸 이렇게 해가지고 커튼 보이 거리에요. 예. 그러니까 양대 지주로 자주 좀 모셔. 앞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의원님하고는 제가 또 2014년부터 아주 각별하게 지내고 제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우리 출입 기자로. 네. 나는 언제 초선 때 황영진을 만나보나. 짠하다. 김기식 교수가 23대 국회에 국회의원이 초선의원이 되신다 하더라도 무려 65세에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정치부장이 되실 나이에 은배이기 때문에 초선의원이 되신다 하더라도 부를 수가 없네. 예, 국회에서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삼선 의원이신 우리 박수현 상임위원장께서 좀 같이 부를 때 끼어서 가는 걸로 좀 하면 안 될까? 김기식 교수가 재선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벌써 저희끼리 와서 미래 얘기를 막 논의하고 있네요. 어쨌든 우리 원래 컨셉이 이제 짠한 형들의 컨셉이에요. 근데 지금은 뭔가 공당의 수석 대변인에 뭐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홍보수석의 대변인에 공주에서 낙선의 짠한 그렇죠. 모습도 예, 있어. 저도 우리 짠한 모습도 많이 그럼. 봤잖아요. 예. 아니, 김근식 교수만 짠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정치 기간이 24년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국회의원 한 거는 딱 지금 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18년을 원외위원장을 했어요. 나보다 훨씬 짠한 기간이 길어. 그래서 잘 통하시는 그럼. 거구나. 예. 정치인은 좀 짠한 기간이 길어야 정치인으로 꽃을 피웠을 때 향기도 아름답고 모양도 아름답고 진짜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는 지금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저 10년씩 준비했다니까요. 여기 있는 건 그래서 그 꽃이에요. 아니 이게 오늘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10년 되는 날이어서 오늘 학술 세미나가 열렸는데 바로 지금 제가 학술 세미나에 가서 축사를 하고 지금 오는 길이어서 달고 왔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주 부여 익산입니다. 백제 문화 유적이면 또 우리 송파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그 한성 백제 네. 그때 바로 우리 김은식 교수의 지역구 맞습니다. 송파구. 그렇죠. 한성 백제 문화재가 그래서 가장 송파에서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영혼으로도. 근데 언제 시작할 거야? 지난주에 내내 이제 정청래,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 두 분이 청평대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뜨거웠는데 정말 청병대전. 청병대전. 하여간 어눌한 사회자야. 이러고도 사회를 하는 거면 신기하다니까요. 근데 그 컨셉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 맞아요, 그래. 청평은 저 경기도 청평이 있고 알겠습니다. 진행 좀 할게. 하여튼 만찬회동 하고 나서 어제부터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다시 이제 귓속말도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정리가 됐는데 이제 두 분의 갈등은 없는 건가요? 이제 없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없었다. 아니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약간 그게 걱정됐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김근식 교수가 그렇게 뇌피셜로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CG를 쫙 빛을 깔아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CR처럼 이렇게. 근데 자세히는 안 보여주네. 근데 여기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청병대전이라고 불리는 그 과정이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제 답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봉합이 아니다. 애초부터 없던 틈을 벌리려고 했으니 틈이 없었고 봉합할 게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완전 봉합이 아니라 100% 해결되었다. 이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 그럼 이제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저기 종편이나 공중파에서 하시고 유튜브에서는 그 빈틈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많은 데서 사과하라 그래. 그건 뭡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주장할 게 있어야 되겠지. 그때는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는 거지. 싸울 거리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 싸움할 때는 그 싸울 거리가 있었던 거지. 그 싸울 거리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걸 왜 내가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 역할이에요. 야당에서 지금 그거를 상상해 보라니까 공격을 해보라고. 싸울 거리 딱 하나죠. 두 명 중에 한 명은 사과하라고 그래. 그 새끼라고는 안 했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했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 모처럼 꼬투리를 하나 요만한 걸 잡아가지고 맨날 궁지에 몰리다가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그건 맞아. 그러나 이 진실은 이 수첩 안에 다 있다. 그 진실을 밝혀봐요 좀. 사실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특검에 대한 그 협상인데 그중에 5가지가 이제 국민의힘 야당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민주당에서 도저히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마지노라는 게 있어요. 수사 기한과 인력 규모 이 2가지인데 상징물과 같은 것이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에 이제 당원들이 그걸 건드리면 그 어떡하냐. 협상의 전략 과정에 정청래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 그거예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제가 좀 취재했던 바로는 그날 정청래 대표가 그 삼성전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 있었고 정확하게 들은 바로는 기간 연장이랑 인력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정청래 측의 입장이에요. 그 사후의 입장이고 진실은 그 당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행사장에 가도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 있잖아요. 거기도 원내 수석이 또 있어. 원내 수석이 3명이나 있잖아. 이야기를 다 주고 받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밝히려는 김근식 교수는 지금 국민의힘의 몸을 담고 있지만 늘 안테나는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원내 수석이 3명 있다는 어떻게 알았어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아유, 그건 보통만이 가지고 잘 모르는 몰라?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확히 지적하신 그 핵심이죠. 국무총리가 이제 좀 보좌해서 식사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과정을 복기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상호 수석, 국무총리, 강훈식 실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복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흙을 딱 놨더니 100을 놨어요. 이게 헷갈린 거야 지금 이게.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그것까지도 알았을 것이다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는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다 이런 건데 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소통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그 복귀 과정의 결론이 그렇게 났답니다. 그러니 누가 잘못했다, 뭐 어떤 과정이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다 불이 꺼졌는데 잔불을 일으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대표도 거기다 썼잖아. 자기가 페이스북에 내가 잔불을 일으킨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추미애 장군도 염려를 하는 그 잔불을 내가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좀 느끼는 거는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먼저 내가 정리를 네. 해보면 민주당이 한 120만 정도가 되는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든가 협상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으면 한 90% 이상이 다 찬성입니다. 어떤 강성 당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거의 상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의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 판을 뒤집었다.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성 지지층이 휘둘리는 건 우리도 윤어게인 세력들이 이제 당을 장악해가지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합리적인 여야 원내대표의 합리적 그 협치의 첫 출발이었죠. 그걸 하룻밤 사이에 바뀐 건 누가 봐도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나 비판에 굴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국민의 뜻이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권리당원 200만 명의 뜻이라고 말해버리면 정당으로서의 본래 고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몇몇 강한 지지층들의 극단적인 요구가 과잉 대표되면서 그 뜻에 따라가 버리면 그 정당의 모니터링 기능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된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우리 수석 대변인 잘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정청래 잘 알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뭐 좋은 이야기고. 그럼. 그래서 내 김근식 교수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서로 통하니까 우리는. 어쨌든 김근식 교수가 그 윤석열의 우현 불법 비상계엄 내란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내부를 향해서 강한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모양이 그래서 이 모양이 그렇게 됐지만 그런 길을 가야 돼. 하여튼 존경합니다. 근데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좀 디스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아니야? 진짜 존경한다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바로 넘어가잖아.
장 대표가 그 소년보 목사 그 찾아가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형 매일 아침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의 영역과 이 종교의 영역은 거리를 둬야 돼요. 정치가 종교 영역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거나 종교가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개입을 하거나 이러는 건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손정은 목사의 구속이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받아들여야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가지고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 거기서 또 막 설교 비슷하게 연설을 하고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열고 우리 정치권이 하다 이제는 종교 영역까지 가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런 꼴이 돼서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죠.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은 뭐냐면 지금 내란과 내년 지방선거 민생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부산이라고 하는 텃밭에 가서 빨리 여기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소구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좀 이런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훌륭한 장점이 지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빨리 그 부분을 분리하고 구분해서 볼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 지역구니까 우리 박수현 의원이 좀 장동혁 대표 인간적으로 잘 좀. 장동혁 대표가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그날 대통령 앞에서 저한테 딱 우리 박수현 형님이라고 딱 그렇게 호칭을 그 저한테. 사람이 형님이란 표현을 많이 써. 네, 나한테도 형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 앞에서는 못 들어봤잖아. 그러네. 대통령 앞에서까지 나한테 형님이라고 했다.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 보답으로 그날 딱 그랬잖아요. 거기서 여야 경제협의체 이것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 제안하심으로 이렇게 제가 썼어요.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마치고 나온 장동혁 대표가 그걸 정리하고 있는 방으로 오셨어요. 장동혁 대표 옆에 앉았길래 들고 그랬어. 대표님 보세요. 여기 장동혁 대표께서 제안하신 이걸 제가 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형님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제안한 겁니다. 오늘 광 많이 파시네. 그래놓고 그 다음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 때문에 깼잖아. 여기서 끝. 이제 마지막 주제가 남은 벌써 게 마지막입니까? 시간이 벌써 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자기 깨알 자랑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제 어제 대통령실 반응부터 해가지고 일련의 사태가 있었는데 그 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처음 나왔다가 이제는 내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어요. 그건 상권 분립에 위배되고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민주당이 좀 발을 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건 그 법률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전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법률로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발을 뺐으면 남아있는 조희대 대법원 체제와 직위원 형사 재판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법부에 대한 독립에 대한 존중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나서서 정청래 대표부터 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심지어는 그 합리적이라는 한정의 정책위원장까지 나서서 하는 걸 보면 딱 이유가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안갚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대선 직전에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도 결국 뜻은 뭡니까? 직위원 재판장을 못 믿겠으니 얘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정치적 안갚음과 보복으로 특정 후보들을 이렇게 찍어내면서 마치 선출 권력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의 아까 극단적인 세력들 탄핵은 반대돼야 되고 계엄이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의 정당한 정치적 권력이 헌법재판관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실미를 준다니까. 민주당의 그런 좀 과도한 그 힘자랑이 우리 당의 그 극단적 세력들의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민주당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우리도 좀 삽시다. 아니 김규식 교수님의 저 말을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이 평상재판 같으면 지금 김규식 교수 말이 맞죠.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대통령이 쿠데타에 대한 처리 문제예요. 자, 저희도 정상적인 내란 재판부에 이 재판을 맡겼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한 기상천외한 초유의 방법을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두 사람도 아니라 딱 한 사람 윤석열에게만 적용을 해서 그래서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그래도 지켜봤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출석을 안 하고 법원도 안 나오고
김건희는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법 질서를 지금 농단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는 상황이 됐고 바로 내년 초에 윤석열이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그 안에 이 결말을 내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침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불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사법부 질서 아니, 안에서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사법질서 안에서가 지금 안 되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지금 김기식 교수가 충고하는 부작용, 역풍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논리적으로 좀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국민적 불안이 더 커지기 전에 집권 여당으로서 이 문제는 청산을 책임진 정당으로서 좀 욕을 먹더라도 국민께 설득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에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불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정치적으로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3심 제도가 있잖아요. 편향된 재판관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항소하는 거고 상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심, 2심, 3심 거쳐서 가면 되는 거고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취소시키셨다고 화가 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감옥 갔잖아요. 다시 나온다니까. 다시 감옥 간 상태로 돼 있고 그리고 재판은 한 3년, 4년 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 재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 일요일 날 또 우리 지역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리러 가서 사전에 티타임을 했는데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 아니 국민의힘은 왜 자꾸 민주당에 내란하는데 꼼짝 못하고 있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은 유무죄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근데 계엄은 잘못됐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근데 사실 내란으로 이익 본 데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이익을 봤죠? 정권이 교체됐잖아. 행정부까지 그것은 장악했잖아. 김근식 교수님 주변에 있는 국민들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을 해서 성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집권 여당다운 그래서 거지. 이 과정을 빨리 정리하고 저희도 내년부터는 민생으로 집중해야 지방선거를 이겨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기현하고 조희대 속가내게 하는 거에 좀 집중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헌재 가서 또 난리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뭐 저희가 물러나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어요? 대법원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얼마 전 예를 왜 기억을 못 합니까? 그랬군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귀하들께서 귀당께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성백제와 웅진백제 또 사비백제가 같이 이어지는 백제의 정신이 흐르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커트콜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려볼 테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가셔야 된다면서.